영화 만드신 감독님과 배우분들 모시고서 좀 더 심도 깊게 영화에 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 네.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네. 먼저 그러면 목례 먼저 하고 자리에 착석해 보도록 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개봉이에요. 네, 진짜 이런 어마어마한 날 먼저 관객분들과 이렇게 처음 개봉하는 날 감독님, 배우분들 만난 여러분들께 먼저 박수를 드리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비도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렇게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인사 말씀을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돈에서 조이란 역을 맡은 유진열입니다. 진짜 말씀대로 비도 오고 오늘 개봉 첫날이고 또 주중인데 오시는 사람 막 길도 많이 막히고 그러셨을 텐데 객석 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기 독특하게 여기 휴지가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슬픈 영화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오늘 영화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홍보 마지막 스케줄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무대 인사 여러분들이랑 같이 재밌게 노는 거니까, 네, 홍보 마지막 스케줄인 것 같은데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나 이제 얘기 나눌 거 오늘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이분이 없으면 정말 이 한국 영화계가 방송계가 돌아가질 않아요. 김재영 씨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수를 했네요, 드디어. 네. 이재용 씨 소개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우성 역할 맡은 김재용입니다. 저도 놀랐네요.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메가토크가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떨리고 설레이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랑 즐거운 시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대로, 네, 진짜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참 제가 신세를 많이 졌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누리 감독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돈의 연출을 맡은 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개봉날인데 저도 생애 첫 개봉을 해보는 거라 어제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많이 와주신 이 모습을 보니까 막 가슴이 너무 벅차기도 하면서 잠 못 잔 게 다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진짜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이분이 없으면 한국 영화가 안 돌아가죠. 네, 좋은 글 많이 써주시고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시고 이하정 기자님 잘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토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우진이 형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런 관계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계 정립 먼저 하고. 네. 숨쉬기도 힘드네요. 너무 잘하세요. 네. 제가 보시면 돌잔치나 결혼식 사회 뭐 이런 다분한 또 경험을 비로소 이런 또 밑에 있는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만할게요. 네, 죄송해요. 인사만 한번 좀 시키죠. 네. 그 다음에 마이크 뺏어버리죠. 네. 잠깐만 끌게요. 네, 안녕하세요. 한지철 역할 맡은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비오는 구순 날씨에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한 영화 작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행복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유준열 씨한테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사랑해. 귀 빨개진다. 고마워요. 의상도 이렇게 맞춰 입고 나오셔서 네, 오늘 뭔가 케미가 기대되는데 일단은 감독님이 어제 왜 못 주무셨는지 알 것 같다라는 그냥 나름 짐작이 간다라는 촬영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고 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도 있는 영화를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저는 진짜 이제 뭐 한 글자짜리 영화도 많이 보긴 했었지만 이렇게 과감한 제목을 선택한 영화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예를 들면 뭐 돈을 갖고 튀어라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걸 변주해서 뭐 월스트리트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돈을 조금은 포장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돈하고 퍽 하면서 내보이면서 이게 어떤 영화라는 걸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선택, 그것도 첫 번째 작품으로 하시게 된 어떤 그런 절박함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만큼 돈에 대해서 가장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닐까 싶어서 이 영화 만든 계기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들게 된 계기는 그 뭐 다 아시겠지만 돈 같은 동명의 원작 책이 있었고 그 책을 이제 우연히 추천에 의해서 읽게 되었는데 책이 이제 저도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공부를 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도 지금 하나도 몰라요 다시. 네, 너무 정말 몰랐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봤을 때 이건 그냥 그 조희련이라는 되게 나랑 비슷한 그런 평범한 아이가 돈을 벌면서 이 변해가고 또 막 어떤 그 욕망에 막 휘말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공감대가 갔고 그 사람의 이야기로 풀면 저처럼 주식을 모르는 분들이 봐도 재밌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목을 그대로 원작 그대로 돈으로 가져간 거는 정말 그렇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딱 들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는 알 것 같지만 또 그 안에 되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또 굉장히 임팩트 있기도 하고요. 한 번 들었을 때 안 잊혀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원작의 제목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영화 보면 일단은 돈에 대한 해법이 좀 나오고 나도 돈을 조금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내심 기대를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시나리오 쓸 때부터 사실은 이제 어떤 배우를 캐스팅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게 되잖아요. 조희련한테는 누가 어울리겠다, 한지철한테는 누가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할 텐데요. 원래 이 배우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어느 분이 제일 먼저 떠오르던가요? 쓸 때부터 생각했던 분도 있고 쓰고 나서 생각난 분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 뭐 네. 여기도 뭐 있는 분 쓸 때부터 생각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신데요. 네. 이렇게 아사무사하게 근데 어쨌든 쓸 때부터건 쓰고 나서건 가장 먼저 그 떠오른 그 배우분들이 결과적으로 해주시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유준열 배우님이나 또 저기 조진 선배님이나 또 유지태 선배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실은 그 세 분 중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건 사실 쓸 때부터 떠올랐던 건 유지태 선배님이 네네네. 제일 먼저 여기 안 계셔서 더 네. 칭찬을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떠올랐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재영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배우고 그렇게 네. 되었습니다. 예. 가장 멋있는 캐릭터 먼저 떠올리시네요, 감독님은 역시. 네, 대체 불가였었어서 가장 먼저 그냥 떠올랐어요. 예. 그 보통의 영화들을 하면 사실 이제 그 영화에 가장 근접한 어떤 그 핵심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잖아요. 근데 돈, 여의도 증권가 하면은 진짜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의도 증권가 가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감독님은 진짜 1년 동안 9to5로 출퇴근을 하셨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떻게 준비를 하시면서 시나리오를 쓰셨는지. 아 저만 계속 대답하나요? 감독님 먼저 대답하시고. 네, 배우분들 목소리 듣고 하실 싶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 9 to 5는 아니고요. 7 to 5 였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일찍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출근 시간에 맞춰서 저도 나가다 보니까 7시, 7시 반 이때 이제 나갔던 것 같고 정말로 그 여의도 역에서 그 다 정장 입으신 분들이 정말 우르르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거기에 휩싸여서 같이 출근해서 그 곳에 계신 분들이 계신 곳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공기들을 맡고 그 공기를 그대로 좀 담아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유준열 씨는 제가 어떤 준비를 했을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사실 진짜 전문 직종이 있잖아요. 이 직종이 지금 맡으신. 그래서 분명히 만나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좀 거치셨는지. 뭐 앞선 인터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비슷한 경험을 했었는데 그건 단순히 그냥 직장 생활인 거고요. 실제로 이제 감독님이랑 PD님이랑 같이 좀 사전 조사 겸 이렇게 해서 이제 미팅을 실제로 증권가 브로커 분들 만나 뵙고 또 사무실도 직접 가보고 네 그러면서 좀 그들의 어떤 기운이나 좀 작은 디테일들을 좀 보려고 좀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장시간 동안 감독님처럼 막 출퇴근을 한 건 아니고요. 몇 번 이렇게 만나 뵙고 미팅을 했었는데 그때의 그들의 어떤 애티튜드나 이런 것들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런 게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증명사진을 꺼내보면서 어떤 초심을 생각했다 그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예전 증명사진 해도 20대 때 모습일 텐데 많이 다르던가요? 그거는 이제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고 아직도 그 명함이 있더라고요. 명함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예전에 갖고 있던 명함 이만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어떻게- 영화계에 회자됐던 네네네네. 그 명함. 네. 네, 그 명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잘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놨는데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영화 잡지에서 처음으로 제가 인터뷰하면서 사진 찍었던 것도 한번 봤는데 그때가 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하여튼 여러저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초심이라는 게 확실히 그 단순히 애띤 얼굴이 아니라 그냥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확실히 좀 남달랐던 그런 느낌을 이 영화에 좀 담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아니 이 중에 정말 이 영화의 어떤 그 분위기를 최대한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건 네. 네 접니다. 좀 버셨나요? 아니요 그 돈을 벌려고 한 거 아니고요. 처음에는 연기를 위해서. 예, 좀 알고 싶어서 시작을 했다가 재밌더라고요. 재미로 하다가 이제 안 좋은 결과를 좀 그렇죠. 근데 이제 역할에 도움이 조금 되긴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주식 정보를 좀 아는 게 좋으니까 아예 용어 자체도 몰랐거든요. 주식에 관련된. 근데 그런 거는 좀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제 주식을 안 하게 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았어요. 세게 이러셨군요. 네. 아닙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사실 이제 돈을 뭔가 얻는 거에 대한 어떤 욕망 같은 걸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 도인의 마음을 준비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돈을 최대한 가까이 하지 않고 어떤 방식이 윤리적 도덕적인 가장 완벽한 캐릭터 이게 진짜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좀 느낌 드셨어요? 여기 한지철 캐릭터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돈에 대한 시선이 가장 보편타당하고 객관적인 인물이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본인의 일에 대한 그 열정은 넘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다행스러운 게 스스로 다행스러웠던 게 제가 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욕심도 뭐 많이 없고요.
예, 그러다 보니 그게 조금 뭐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 그거는 이제 바탕의 바탕의 어떤 그냥 한 부분이 됐을 테고요. 범죄가 자꾸 진흥화되어 가고 세상이 자꾸 어두워져만 가고 각박해져 가면서 태어난 그런 인물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키워드를 두 가지로 잡고 시작을 했었죠. 집요함, 워커홀릭. 예. 그래서 정말 자기 일에 심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변의 어떤 그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그런 이혼남 설정으로 좀 감독님께 제안도 드렸고, 네, 그렇게 접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최근 유독 금융 관련 영화에 많이 나오시는 약간 돈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숙제였죠. 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하긴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뭐 대사나 호흡이나 지문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낸다기보다는 그런 그 관료로서의 어떤 자세라든가 생각 같은 것들 많이 이렇게 좀 나름 품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이거는 또 영화는 영화잖아요. 영화적인 인물로도 이렇게 비춰져야 하기 때문에 이 인물의 캐릭터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일에 대한 일을 하는데 그 접근하는 태도가 어떤지, 사고가 어떤지 위주로 더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사실 감독님께서 1년 정도 그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사실 이 세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들의 어떤 모습을 캐치해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봤던 할리우드 영화 기존의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뭐 월스트리트 연작, 아니면 뭐 다양한 영화들 있잖아요. 헤지펀드라는 막 그런 생소한 영화가 나오는 빅쇼트, 이런 영화 봤을 때 굉장히 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저 돈의 흐름이 나한테 저런 달러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면, 이번 작품은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돈에 탐닉했다, 빠져들었다, 흥망성쇠를 겪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실제 그냥 대한민국의 여기도 많이 있는 관객분들을 포함해서 그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핵심이라고 보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로 옆에 있는 내 친구 혹은 나, 그리고 뭐 내 친구의 동생, 이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여야 이 이야기가 좀 더 좀 현실에 붙어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또 더 일부러 제가 그 여의도로 맨날 쫓아가서 그분들 옆에서 이렇게 귀찮게 하면서 지켜보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큰 돈을 막 정말 0.01초 단위로 만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딘가 좀 다른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처음에 선입견을 갖고 접근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물론 굉장히 뭐 냉철하시고 되게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박식하신 분들인 건 맞았는데,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그냥 굉장히 큰 돈을 만지는데 그래도 지금 당장 시간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에 김밥을 먹어야 되는, 그렇게 하루를 초 단위로 나눠서 열심히 사시는 그런 분들의 모습이 되게 좀 현실적으로 느껴졌고, 삶의 애환 같은 부분들이 있었어서 이런 그냥 굉장히 평범한 사람, 직장인처럼 그리면 우리 영화 속에 나오는 뭐 사회 초년생, 그다음에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공무원, 그리고 또 뭐 변차장 같은 만식 선배님이 하신 뭐 생계형 차장님, 그런 모습들을 좀 이렇게 일상적으로 그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진짜 이 영화에 나오는 모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진짜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의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표본 같은 역할들이 이 영화 안에, 이 사무실 안에 다 거의 포진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 돈에 대해서 나 되게 부자가 되고 싶긴 하고, 그런데도 잘못은 저지르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또 돈이 많은 번호표 같은 멋있는 사람을 보면 흔들리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는 이거를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동작이 크지 않은 연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근데 제가 뭐를 봤냐면 이거 뭘 연구를 했을까 유준열이란 배우는 이 연기를 하면서 어쨌든 그 변화를 조금씩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핏대 연기를 하시더라고요. 핏대 연기. 맞나요? 네. 네. 그 되게 신경을 쓰시고 뭔가 이렇게 뭔가 힘줄이 보이면서 내면을 표현하는 그 연기를 하시던데 그 핏대 연기는 어떻게 고안을 하신 건지. 저는 근데 사실 그 부분은 감독님께 제가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래는 그렇게 연기를 하지 않았었어요 사실은. 네. 왜냐면 배우가 이제 보통은 작업을 할 때 본인 감정에 충실하고 본인 감정이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딱 거기까지만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더 가는 것도 오버고 더 덜 가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연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계속 뭔가 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이걸로는 좀 부족하다. 더 뭔가 뭔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고 감정을 더 끌어내셔서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고 좀 감정 과잉을 좀 더 나름대로 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좀 뭐랄까 좀 성에 안 차는. 네, 성에 안 차고 좀 불안하고 배우가 왜냐면은 본인이 생각한 대로 연기를 못하고 또 다른 디렉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사실 그 디렉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화면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라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헷갈렸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우리 영화를 보고 나니까 큰일 날 뻔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독님이 이래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구나. 네, 그때 감정은 분명히 솔직한 감정보다도 뭔가 더 내면에 있는 깊은 걸 계속 끌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했던 건데 역시 화면을 보고 나니까 감독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셨구나. 그래서 경험하고 나니까 또 새로운 어떤 연기에 대한 고민거리나 그 다음에 새로운 좋은 방법을 좀 터득한 그런 영화였어요. 네, 그래서 감독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영화 끝나고 딱 바로 말씀드렸는데 네,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아니, 네. 오늘 그 핏대 연기를 그렇게 디렉팅을 하신 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이게 이렇게 뭔가 포착하기는 카메라로 포착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 일현이라는 인물의 변화를.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 유준열 배우 말대로 많이 이제 좀 약간 푸시를 하셨을 것 같아서 그 디테일한 연기 연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하긴 했는데 그 류준열 배우가 여태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그 얼굴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이 영화에서 꼭 보여주고야 말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제가 그 연기를 보고 싶었고 그래서 좀 많이 괴롭히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해보자 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좀 놀랬던 게 준열 씨가 그러니까 이 인물이 좀 변곡점이 있잖아요. 굉장히 순수했던 친구인데 뒷부분으로 이제 가면서 돈을 벌고 욕망을 쫓으면서 이렇게 좀 나쁘게 변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미간 연기를 많이 부탁드렸거든요. 인상을 많이 써달라. 좀 짜증을 내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그 변곡점을 거의 처음 하게 되는 그 촬영을 하는데 제가 미간 연기 부탁하는데 좀 잘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되게 연기 잘하는 줄 알았는데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만 자꾸 이제 화를 못 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안 하시지 하는데 저한테만 이렇게 따로 감독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하더니 저 뒤로 이렇게 가더니 얘기해도 되죠? 네, 얘기하세요. 가더니 감독님 저 누구한테 화를 내본 적이 없어서 살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본 적이 없어서 얼마나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 듣고 감독님 화 안 나셨어요? 맞네요. 그래서 생각나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제가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장에서 화를 낼 때가 있으니까 나를 봐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좀 많이 왜 어떻게 하면 이 정도로 화를 낼 수 있는지 이제 얘기를 많이 해줬고 그랬더니 한번 해볼게요 하더니 그 타임을 딱 지나고 나더니 그때부터는 이제 뭐 미간이나 핏대나 이런 연기가 그래도 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미간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잘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저널 글을 쓰는 아까 이제 유준열 씨가 설명하기로 대한민국에서 제가 없으면 이제 기사가 안 나온다는데 저는 유준열 씨 연기 본 거 중에 가장 어떤 인상, 임팩트 있는 연기를 돈에서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모든 모습을 다 봤고 그 안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연기를 했다라는 데에 대해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마이크 옆으로 들죠. 아니 그 사냥개라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어감인데 저는 이제 한지철 캐릭터한테서는 그 제가 그냥 붙인다면은 고독한이라는 수식어를 좀 붙여주고 싶었어요. 네. 헤아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현대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어떤 방식의 어떤 존경이나 권력을 가지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모두 누구나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그냥 가진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제 추앙받는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돈에 욕심을 내지 않거나 돈을 못 벌면 오히려 굉장히 저 사람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 내지는 왜 이렇게 현실이랑 타협하지 않고 저렇게 대쪽같이 하냐 너는 왕따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영화 속에서 한지철이 가지고 있는 그 고독함, 외로움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강하게 이 압박해서 이런 그 이제 그 인물들을 쫓아가면서도 자기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그 고독한 이런 거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연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조우진 배우가 할 수 있다.